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0년간 단 한 가지만 연습했다. 찌르기. 딱 한 번만. 그리고 오늘 10,000번째를 채웠다. 하지만 난 몰랐다. 20,000번의 찌르기가 천하를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북해의 새벽은 칼날보다 차갑다. 해가 뜨기 전 빅룡장의 연무장엔 이미 한 사내가 서 있었다. 한월. 빅룡장주의 서자이자 이 장에서 가장 천한 자벽부. 그의 손엔 녹슨 철창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후. 하얀 입김이 새어나온다. 허리까지 쌓인 눈 위에서 그는 창을 들어 올렸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에 힘을 준다. 그리고 핫. 창끝이 허공을 가른다. 쉭. 날카로운 바람 소리. 하지만 그뿐이다. 냉기도 검강도 기파도 없다. 그저 쇠 막대기가 허공을 찌를 뿐. 9,987. 한월은 낮게 중얼거리며 창을 걷었다. 다시 자세를 잡는다. 무릎, 허리, 어깨, 팔꿈치. 모든 관절이 일직선 위에 놓인다. 핫. 쉭. 9,988. 또다시 창을 거둔다. 자세를 잡는다. 핫. 쉭. 9,989. 같은 동작, 같은 궤적, 같은 소리. 10년째 매일 새벽마다 그는 이것만 반복했다. 10년 전 그날의 일이 떠올랐다. 한월이 8살 되던 해 겨울. 빅룡장의 의원이 진맥을 마친 후 고개를 저었다. 장주님, 이 아이는 천생강철골입니다. 몸의 기운이 얼음처럼 굳어 흐르지 않습니다. 무공을 익히려 하면 근육이 파열되고 경맥이 터질 것입니다. 당시 빅룡장주 백한빙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그럼 이 아이는 평생 무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냐? 죄송하오나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 한월은 자벽부가 되었다. 장내에 눈을 치우고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빨래를 하는 일. 다른 제자들이 화려한 무공을 익힐 때 그는 묵묵히 삽과 도끼를 들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해 봄 의문의 노승이 빅룡장에 나타났다. 낡은 회색 승복에 지팡이 하나만 짚고 온 그 노인은 한월을 보자마자 빙그레 웃었다. 크크, 천생강철골이라. 좋구나. 아주 좋아. 대사께서는 무슨 말씀을? 꼬마야, 내 몸은 막힌 게 아니다. 담기엔 너무 큰 그릇이라 스스로 봉인한 것이지. 노승은 한월에게 낡은 철창 하나를 건넸다. 이 창을 들고 매일 10,000번씩 찌르기를 해라. 딱 하나, 가장 기본적인 찌르기만. 화려한 초식도 복잡한 변화도 필요 없다. 그저 앞을 향해 찌를 뿐. 그럼 제가 무공을 익힐 수 있나요? 크크, 무공? 그런 하찮은 걸 왜 배우려 하느냐? 내가 배울 건 도다. 노승은 단 한 번 창을 휘둘렀다. 쉭! 그 순간 연무장의 모든 눈이 일직선으로 갈라졌다. 아니, 갈라진 게 아니었다. 그 자리에 눈이 없었다. 창이 지나간 궤적을 따라 세상 그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10,000번을 채우는 날 내 몸이 깨어날 것이다. 그때 빈혈로 가거라. 거기에 내 운명이 있다. 노승은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그리고 10년. 한월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10,000번의 찌르기를 반복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다치거나 조롱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10,000번째다. 한월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엔 조금 달랐다. 창을 쥔 손에 더 힘을 준다. 발바닥으로 눈 아래 얼음을 느낀다. 10년간의 모든 시간이 이 한 번의 찌르기에 담긴다. 그리고 핫! 콰드득! 창끝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바닥의 얼음이 일직선으로 갈라졌다. 아니, 갈라진 게 아니었다.
얼음 아래 박혀있던 대리석 바닥까지 마치 칼로 두부를 자르듯 정확하게 쪼개진 것이다. 내공도 기운도 실리지 않은 순수한 물리력만으로. 한월은 창을 내렸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뭔가가 달라졌다. 몸속 깊은 곳에서 1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미세하게 꿈틀거리고 있었다. 한월, 거기 있었구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작은 체구의 소년이 눈을 헤치며 달려왔다. 아지. 빅룡장에서 가장 어린 시종이자 한월을 유일하게 형님이라 부르는 아이. 형님, 벌써 수련 끝났어요? 해도 안 떴는데.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와, 형님 진짜 대단해요. 저는 추워서 이불 밖도 못 나가는데. 아지는 한월의 창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형님, 오늘도 만번하셨어요? 그래. 우와. 형님은 언젠가 정말 대단한 고수가 될 거예요. 제가 느낌이 와요. 한월은 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수는 무슨? 나는 그냥 눈이나 치우는 게 일이야. 에이, 형님. 저 알아요. 형님 창법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소리? 네. 다른 사람들은 휘익휘익 하는데 형님은 쉭하고 뭔가 무거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오늘은 왠지 더 무서운 느낌? 한월은 피식 웃었다. 무서운 느낌이라니, 이 녀석. 헤헤, 좋은 의미로요. 아, 그리고 이거. 아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3개. 주방에서 몰래 가져왔어요. 형님 아침도 안 드셨잖아요. 한월은 잠시 멈칫했다. 아지, 너 또 들키면 맞는다? 괜찮아요. 형님은 저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아지는 환하게 웃었다. 한월은 만두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맛있네. 그쵸? 오늘 새로 들어온 요리사님이 만드신 건데 진짜 맛있어요. 아지는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다. 그때였다. 야, 거기 눈 치우는 놈. 저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월과 아지의 웃음이 동시에 멈췄다. 백운영, 빅룡장의 소장주이자 차기 장주로 내정된 천재 무인. 화려한 백색 도포를 휘날리며 그가 다가왔다. 그의 뒤로는 10여 명의 제자들이 따라왔다. 아직도 그 고철 막대기 들고 놀아? 크크, 불쌍하긴. 백운영은 비웃음을 머금은 채 한월을 내려다봤다. 태어날 때부터 기운이 막힌 주제에 무슨 무공이냐? 차라리 그 시간에 눈이나 더 치우지. 한월은 대답하지 않았다. 묵묵히 허리를 굽혀 눈을 삽으로 떴다. 야,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어? 백운영의 손에서 푸른빛 냉기가 피어올랐다. 빅룡장의 절악, 한빙장력. 화경에 이른 내공이 손바닥에서 영롱하게 빛났다. 이봐, 백도련님. 제발 그만 좀. 옆에 있던 제자가 말렸지만 백운영은 이미 손을 뻗었다. 팟! 한월이 들고 있던 창대를 냉기가 강타했다. 쨍그랑! 철창이 손에서 튕겨나가 눈 속에 처박혔다. 하, 내공도 없는 놈이 창을 잡고 있으니까 손이 시려워서 그런 거야. 고맙다고 해야지. 백운영은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 뒤로 제자들의 웃음소리가 따라갔다. 크크, 역시 소장주님은 자비로우시네요. 천생강철 꼴이면 그냥 평생 자벽부나 해야지 무슨 창을 들고. 쯧쯧, 불쌍하긴. 한월은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눈 속에 박힌 창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창대에 미세하게 서리가 앉아 있었다. 괜찮아. 형님. 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월을 올려다봤다. 왜 그 나쁜 놈한테 대들지 않으세요?
형님이 창을 휘두르면 백운영 같은 놈. 아지. 한월은 조용히 말했다. 화내봤자 소용없어. 힘이 없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이야. 하지만 괜찮아. 나는 이미 익숙해. 한월은 창을 다시 어깨에 메고 발걸음을 옮겼다. 아지는 그런 한월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해가 중천에 떴다. 빅룡장 본관 앞 광장에서는 제자들의 수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1, 2, 3. 핫, 핫, 핫. 검을 든 제자, 창을 든 제자, 돌을 든 제자들이 각자의 무기를 휘두르며 기본기를 연마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백운영. 그는 한 손에 창을 들고 허공을 가르며 화려한 초식을 펼쳤다. 쉭, 쉭. 창 끝에서 푸른 냉기가 용트림하듯 휘몰아쳤다. 빅룡장의 절기, 빅룡창법. 18배 나이에 이미 소성경지에 이른 천재. 역시 소장주님은 다르십니다. 저 나이에 빅룡창법 제70까지 구사하다니. 장주님도 흡족해 하실 겁니다. 제자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백운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창을 걷었다. 바로 그때였다. 쿵쿵.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월이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고 있었다. 콱악, 콱악. 일정한 리듬으로 도끼가 장작을 내리쳤다. 평범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백운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저 소리.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장작 패는 소리로 들었겠지만 화경에 이른 백운영의 귀엔 달랐다. 저 도끼질 하나하나가 완벽한 호흡과 힘의 배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수련한 고수가 검을 휘두르는 것처럼. 설마. 백운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힘쓰는 일을 오래 해서 몸에 밴 것뿐이겠지. 천생강철골 주제에 무공이 있을 리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소장주님 괜찮으십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수련이나 계속해라. 백운영은 다시 창을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한월은 빅룡장 뒷산으로 향했다. 등에는 빈 지게를 지고 손엔 도끼와 창을 들었다. 장작을 구하러 가는 길이었다. 눈 덮인 산길을 묵묵히 걸으며 한월은 아침에 느꼈던 그 감각을 떠올렸다. 10,000번째 찌르기 이후 분명 뭔가 달라졌어. 손을 펼쳐보았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손바닥을 가만히 응시하자 미세하게 푸른빛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다. 이게 노승님이 말씀하신 각성인가? 한월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창을 들어 올렸다. 평소처럼 자세를 잡고 숨을 고른다. 그리고 핫! 쉭! 창끝이 앞에 나무를 향해 뻗어나갔다. 순간 퍽! 창끝이 닿지도 않았는데 나무 표면에 손가락 두께의 구멍이 뚫렸다. 한월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이게 기파? 불가능했다. 천생강철골인 그가 기운을 운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한월은 다시 창을 들었다. 이번엔 더 집중했다. 몸속 깊은 곳, 뼈 안쪽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거대한 짐승처럼. 핫! 쉭! 이번엔 더 선명했다. 창끝에서 희미한 푸른 기운이 뻗어나가며 앞에 나무를 관통했다. 투두둑! 나무가 천천히 쓰러졌다. 한월은 헐떡이며 창을 내렸다. 단 2번의 시도만으로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건가? 그때였다. 크르르르.
뒤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렸다. 한월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 털을 지닌 거대한 늑대? 아니, 늑대라기엔 너무 컸다. 어른 남자 키의 2배는 되는 거고. 붉게 빛나는 두 눈. 입에서 흘러내리는 하얀 입김. 설모 늑대? 한월의 얼굴이 굳었다. 북해에서 가장 흉악한 영수. 일반 무인 서너 명이 덤벼도 이길 수 없는 괴물. 빅룡장 근처엔 절대 나타나지 않는 존재였다. 왜 이런 놈이 여기에?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쿵쿵! 설모 늑대가 땅을 박차며 돌진했다. 한월은 본능적으로 창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내공도 없는 자신이 저 괴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그래도 한월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10년간 10,000번을 반복한 이 찌르기를 믿는다. 창끝이 설모 늑대의 입을 향해 쭉 뻗어나갔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단순한 일격. 하지만 그 궤적은 흔들림이 없었다. 쉭! 그 순간 한월의 두 눈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다. 동시에 몸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폭발했다. 콱! 창끝에서 거대한 푸른 기둥이 솟구쳤다. 그것은 기파가 아니었다. 냉기였다. 세상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태고의 냉기. 빅룡장의 한빙장력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빙한. 푸른 빙기가 설모 늑대를 덮쳤다. 콰드득! 늑대의 몸이 공중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니, 얼어붙은 게 아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완전히 정지했다. 쿠당! 얼음 조각상이 된 늑대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한월은 창을 든 채 그대로 멈춰 섰다. 온몸에서 하얀 냉기가 피어올랐다. 숨을 쉴 때마다 주변의 눈이 얼어붙어 얼음 결정이 되었다. 이게 뭐지?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창을 쥔 손에서 푸른빛이 맥박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뼈 안쪽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힘. 10년간 봉인되어 있던, 아니 10년간 그릇을 키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그 힘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노승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한월은 천천히 창을 내렸다. 주변의 눈이 모두 얼음으로 변해 있었다. 그가 서 있는 반경 10장 안의 모든 것이 푸른 빙정으로 뒤덮여 있었다. 천생강철골이 아니었어. 이건 한월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북해의 차가운 하늘 아래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의 몸이 막힌 게 아니라 너무 거대한 힘을 담기 위해 스스로 봉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봉인을 푸는 열쇠가 바로 10,000번의 찌르기였다는 것을. 노승님,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바람만이 차갑게 불어왔다. 한월은 창을 어깨에 메고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저 멀리 눈 덮인 산꼭대기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회색 승복을 입은 노승. 10년 전 한월에게 창을 건넸던 바로 그 사람. 크크크. 드디어 깨어났구나. 노승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태고 빙왕의 후예여. 이제 너의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 노승의 몸이 바람에 흩어지듯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한월은 빅룡장으로 돌아왔다. 등에는 장작을 가득 쥐고 손엔 여전히 낡은 철창을 들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를 게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장내로 들어서자 제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었어? 다음 달에 데뷔무가 열린다던데. 데뷔무? 후계자 선발하는 그거? 그래. 이번엔 장주님이 직접 주관하신다더라. 그럼 백운영 소장주님이 당연히 이기시겠네. 당연하지. 화경경지에 빅룡창법까지 익히셨는데 누가 당해?
한월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지게를 내렸다. 데뷔무. 빅룡장의 차기 후계자를 정하는 무술대회. 원래 그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한월 형님. 아지가 달려왔다. 형님, 들으셨어요? 데뷔무가 열린대요. 형님도 나가세요. 나? 네. 형님은 분명 강해요. 제가 느낌으로 알아요. 한월은 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피식 웃었다. 나는 서자야. 후계자가 될 수 없어. 에이, 그래도요. 저는 형님이 나가시는 게 보고 싶어요. 그때였다. 한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월과 아지가 동시에 돌아봤다. 빅룡장주 백한빙. 흰 머리에 차갑게 빛나는 눈빛을 지닌 노인이 서 있었다. 장주님. 한월은 허리를 숙였다. 따라오너라. 백한빙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다. 한월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빅룡장 깊숙한 곳, 장주의 서재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다. 백한빙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한월을 바라봤다. 내 몸에서 냉기가 느껴진다. 한월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슨 말씀을?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60년간 한빙장력을 수련한 사람이다. 내 몸에서 나오는 기운을 모를 리 없다. 백한빙은 천천히 다가왔다. 오늘 오후 뒷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월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설모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백한빙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천생강철 꼴인 내가 설모 늑대를? 예. 어떻게? 한월은 자신의 창을 들어 보였다. 10년간 연습한 찌르기로. 백한빙은 한동안 한월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어미가 죽으며 남긴 말이 있었다. 어미가? 한월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자신의 어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다만 자신을 낳다가 죽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언젠가 빅룡장을 지킬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숨을 거뒀지. 백한빙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의원은 내가 천생강철 꼴이라 했고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내 어미의 유언을 망상으로 치부했지. 미안하다, 한월. 내가 너를 너무 오래 방치했구나. 백한빙은 한월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데뷔무에 나와라. 내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줘라. 하지만 저는 서자입니다. 상관없다. 실력이 있다면 혈통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백한빙의 눈빛이 진지했다. 그리고 한월 한 가지만 기억해라. 무엇입니까? 내 몸속의 힘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서두르지 마라.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한월은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한월은 자신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낡은 철창이 쥐어져 있었다. 창을 쓰다듬으며 그는 10년 전 노승의 말을 떠올렸다. 10,000번을 채우는 날 내 몸이 깨어날 것이다. 그때 빙열로 가거라. 거기에 내 운명이 있다. 빙열. 빅룡장 북쪽 깊은 산속에 있다는 금지된 장소. 장주조차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전설 속의 동굴. 가야 하나. 한월은 창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세를 잡았다. 무릎, 허리, 어깨, 팔꿈치. 모든 것이 일직선. 핫. 쉭. 창끝에서 희미한 푸른 기운이 흘러나왔다. 벽에 미세한 서리가 맺혔다. 한월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그는 창을 내리고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진짜 수련이 시작될 것이다. 데뷔무까지 한 달. 그 안에 자신의 힘을 완전히 깨워야 한다. 그리고 빙혈의 비밀을 밝혀야 한다. 한월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앞에 펼쳐질 미래는 그 자신도 아직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1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다. 이제 만년설에 잊혀진 창객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다음 달 데뷔무. 모두가 놀라게 해주지. 한월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창을 쥔 손에서 푸른 빛이 맥박처럼 깜빡였다. 북해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전설이 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빙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눈을 떴다.